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서 알려진 바로는 기저질환이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의 특성과 사이토카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토카인이 뭐냐를 먼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사이토카인이 실제로는 사이토카인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걸 보고 사이토카인 폭풍 스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건강하던 사람의 이런 과민 반응에 의해서 갑자기 정세가 악화되는 것을 뉴스에 많이 보게 됩니다. 정상으로는 사이토카인이 과민 반응이 일으켜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되면 발열이 일어나고 또 피로해지고 식욕부진이라든지 근육통, 관절통, 구역, 토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역질이 난다든지 설사, 발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호흡이 빨라지면서 심장이 빨리 박동을 하고 또 저혈압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통이 일어나며 혼란, 선망, 환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키백과에 보면 T세포, B세포 이런 세포들이 대식세포라든지 이런 데서 대거 사이토카인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스톰,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적으로 일어난 사이토카인이 장기를 더 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해지는 정상으로는 급성호흡 곤란증 증후군이 온다든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임상 실험에서도 이 사이토카인을 주입한 결과 매우 심각한 증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물을 투여할 때 저용량을 사용하고 천천히 주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토카인이 발생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이토카인을 다량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약물 투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는 약물 투여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약물 투여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급하게 주입하다 보면 사이토카인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저용량으로 투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약물을 투여하지 말고 사이토카인이 발생할 것까지 생각해서 항히스타민제, 약국에 가면 항히스타민제를 팝니다. 그런 거나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같이 투입을 해주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치료는 발열이나 근육통, 피로 등의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치료를 동원해야 되겠죠. 심각한 경우에는 산소 흡입이 필요하고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수액을 닌겔이라고 해요. 수액을 맞아야 되고 항고혈압제를 투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지만 면역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약물의 효과를 그렇게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환자에게 심한 사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는 임상시험에서 평가되기를 폐 역학이나 가스 교환 또는 초기에 확립된 급성호흡 종양 곤란 증후군에서 유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위키백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좀 반대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 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은 원래 제롬 케이컴이라는 심리학자가 썼고 최근에 출간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가난하게 보낸 어린 시절과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 수치가 높아서 야기되는 만성염증 발생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대사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가난하게 자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성인이 되어 생리학적 문제 발생의 큰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난 줄 알았고 또 건강한 사람에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단계별로 이야기하면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1단계에서는 가벼운 반응이 일어나고 주입 중단 표시를 안되고 뭐 개입 표시도 안된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치료 또는 주입 중단이 지시되지만 정상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3단계는 연장된 치료, 즉 정상 약물 또는 빠른 주입 중단에 빠르게 반응하지도 않고 초기 개선 후에는 정상이 재발한다는 임상 후유증에 대해서 입원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손상이 된다든지 폐가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3단계고요. 4단계는 호흡,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호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의 증상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서울경제 뉴스에 보면 사이토카인은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면역성의 과민 반응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대부분은 내 몸에 도움이 안 되는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폐, 심장, 신장, 간 등의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을 합니다. 최근에 젊은 코로나19 환자의 사이토카인 스톰이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실제로 노인에게는 매우 흔한 사망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지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총괄 간사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이토카인 스톰, 즉 과도한 면역 염증 반응이 원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T세포라든지 활성화된 T세포에서도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고 또 대식세포에서도 사이토카인이 발생을 하는 등 과다 활성화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정상세포,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세포가 괴사된다든지 조직이 파괴된다든지 또 정상세포에 백혈구 유입이 된다든지 혈관이 확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 교수에 따르면 인체 면역 반응은 침투한 병원체만 잡아 죽이는 좋은 면역 반응, 즉 체내 면역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배되어서
분비되어서 폐, 신장, 심장, 간 등 정상 조직세포까지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나쁜 면역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은 병원체만 정밀 폭격하는 좋은 면역 반응이 활발한 편이고, 반면에 고령자는 나이가 많다 보면 면역 반응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정상적인 조직이 융단 폭격을 당하는 과도한 염증 반응인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42도의 고열이 발생하고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변형이 되어서 정상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이 젊은 층의 전염물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은 병명, 진단명이 아니라서입니다. 이 코로나19 환자가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숨진 경우도 사이토카인 스톰이 실질적인 사망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장기 중 폐만 심하게 망가뜨렸다는 점만 다발성 장기 부전과 다를 뿐입니다. 심한 외상, 화상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사이토카인 스톰이 원인인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려진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은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또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이거에 의해서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 젊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수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역이 잘 되어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그런 어떤 무슨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스톰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19가 훨씬 영향이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